갑작스럽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으로 인해 깜짝 놀라본 경험도 다들 있으시죠? 브레이크! 자, 이런 경우 사고를 피하려다가 차량이 전복되거나 다른 사물과 충돌해서 더 큰 피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보자가 고속도로 1차로를 정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3차로 달리던 승합차가 3차로에서 2차로, 2차로 쑥 밀고 들어옵니다. 대각선으로 갑자기. 자, 안정적으로 주행 중이던 제보자의 차량. 그 옆 차로에는 승합차 한 대가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차로를 바꾸더니 사고를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많이 돌았나 봐요. 저 차가 3차로에서 거의 나란히 가는데 이거 우와 우와 갑자기 뭐 차가 없던데 이렇게 딱 옆에 이렇게 차가 옆에 온 걸 보고는 그냥 순간 넘어진 거거든. 이게 막 앞에서 막 불꽃이 튀니까 이거 폭발되지 않을까 해서. 사고 당시가 얼마나 아찔했는지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상대 뻔하셨네. 보험 측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통사고 100%가 어딨냐. 비접촉일인데 6대 4다. 보험사는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사고는 60대 40이다. 좀 봐주면 70대 3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딪혔으면 100대 0이에요. 부딪히니까 겨우 피한 거. 피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칭찬해줘야죠. 둘 다 붙였으면 더 큰 사고 날 수도 있었는데 피한 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피했기 때문에 40%다? 말도 안 되죠.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은 겨우 피한 것도 역시 100대 0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나타났던 그 차량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모르죠. 없어진 거죠. 제가 사고 접수를 했는데 사고 낸 사람이 어제 신고를 했더라고. 사고 신고를. 근데 사고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사고 신고를 했대요. 예,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 차량이 혼자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뭐 나랑 안 부딪혔으니까 그냥 가도 될까요? 가면 안 되죠. 되죠. 이 사고는 2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저 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피하다가 그럼 저 차가 내가 들어왔는데 차가 뒤집어졌다. 그럼 바로 그 옆에 차를 세워야죠. 바로 못 세워도 좀 더 가서라도 비상등 켜고 저쪽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해야죠. 경찰에 신고하고 119에 신고하고 그 피해자 구호 조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버린 다음에 경찰에 제가 사고 냈어요. 그래서 끝나나요? 그게 아니죠. 나 때문에 사고 나서 사람이 다쳤으면은 그 사람을 살려야죠. 구호 조치를 해야죠. 뒤에서 온 차가 들이받아갖고 2차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자기 때문에 사고 났는데 그냥 가버리면 저 뺑소니죠.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제공을 했다면 구호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불이행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고는 좀 황당한 사고인데요. 이 고가도로입니다. 다른 자동차는 다 통과하죠. 근데 대형 집게차, 트럭이 지나가다 더 걸렸어요. 교량 밑을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죠. 그때 큰 차량 한 대가 교량 밑으로 진입합니다. 불안하죠? 나갈 것 같은데요. 다 지나가지 못하고 꽝! 아이고. 적재물이 교량에 걸리면서 뒤따라오던 차량 역시 꽝! 저걸 어떻게 대비해요? 예상할 수가 없죠. 꽝 순간 뭐지? 생각 그 느낌이 있을 때는 벌써 앞차가 뒤로 밀리면서 저랑 꽝 또 2차 추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찰이 뭐라고 처음에 이제 했던가요? 좀 억울하겠지만은 이럴 땐 뒷차에게 안전거리 위약부로 무조건 뒷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가해자가 된 제보자. 그런데 교량에 적재물이 걸려서 멈췄다는 건 앞차의 잘못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 높이가 일반적으로 4.5m인데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육교나 고가도로 밑에 지나갈 때 걸리지 않도록 그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한 4m, 4.3m 그 이상 하면 걸리죠. 실제 사고가 난 곳도 엄연히 높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이 차는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죠. 하지만 앞차도 이유 없이 갑자기 멈추면 안 돼요. 브레이크도 못 잡고 멈췄어요. 갑자기 멈추면은 저런 경우 뒷차에서는 깜짝 놀랐죠. 그 자리에 쓴 것도 아니고 뒤로 또 밀려요. 잘 가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만큼 한 2m 정도 밀려요.
그러면 이 차가 밀리지 않았으면은 여기 딱 멈출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뒷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브레이크 단자 갑자기 멈추면은 황당하죠.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아쉬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걸려 뒤로 튕기는 거 그럼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차들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네요. 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하고 있는데 요 정도 걸리지만 않았으면 사고 안 났죠. 대법원 판결 중에는 브레이크에 의해서 멈추지 않고 갑자기 멈추는 경우에도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잘못은 있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그거는 뒷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그거를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잘못이다. 그리고 뒷차 가해 차량이다. 대법원 판결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제 마음은 앞차 100%고 싶지만 그런 뒷차도 조금 더 거리를 뛰었더라면 만일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차 80, 뒤차 20 정도로 보입니다. 네, 도로 위에서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자나깨나 조심 또 조심하는 운전 습관 여러분 기르셔야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학원 차량이 주차를 하자 아이들이 하나 둘 내려서 집으로 뛰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기들이 잘 가는데 자, 그때 한 아이가 잠시 서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설마. 어머나. 학원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더니 서 있던 아이를 그대로 치고 말았습니다. 아유, 아찔하죠. 어머나 그거 가요? 예, 그리고도 한참을 가서야 차를 멈추고 어머나. 아이에게 얼마나 달려오는 아팠어. 운전자. 아니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어머나. 있을까요? 아. 충격적인데요. 사고가 못 보겠어요. 났던 아파트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우측에 차를 댔었고요. 저희 애가 여기 앞에 서 있었거든요.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가면서 애가 밑에 깔린 상황이에요. 자기도 CCTV를 보기 전까지 애가 깔렸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대퇴부 경부 골절 폐쇄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단서에는 14주 진단이 나왔고요. 계속 병원에 지금 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주 작아 보이지도 않는데. 안 보였다고.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에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다 이동됐는지를 살피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애들 다 지나갔겠지 하면서 바로 출발한 거. 그게 사고의 원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가 조심해야 되죠. 이 아파트 단지 내는 자동차 운전자는 거기가 차가 다니는 차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놀이터예요. 네, 얼마 전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 하지만 아이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해요. 통로뿐만 아니라 이런 주차장 이런 데서도요 애들이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린 애들이 옆으로 툭 나올 수도 있고요. 조심의 첫째는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시속 10km보다 더 천천히. 언제 어디서 어린이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천천히 가야 되고요. 보이지 않을 때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멈췄다 가야 됩니다. 안 보이면 멈추고 보이면 조심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강력한 법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